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가 아파트.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그리고 입주민이라는 이름의 자격증이 있었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돈과 신분으로 쌓아 올린 믿음이 하나의 규칙처럼 작동했습니다. 그 완벽한 세계에 제가 발을 들인 순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해 보이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이었는지 너무 늦게 알아버렸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었던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된 것이었다면 저는 윤석진, 평범한 내과 의사입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랜드 힐츠,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저는 그곳에 이사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더군요. 석진아,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어머니의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서툴렀어요. 대학 시절에도 친구보다는 책을 더 가까이 했고 병원에서도 환자들과 필요한 대화만 했죠. 연애? 그런 건 제게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석진아, 이번 주 일요일에 입주민 결혼 모임이 있대.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아버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안내문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죠. 아버지, 저 그런 거 안 어울려요. 하지만 어머니가 가세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나가봐. 내 또래 사람들도 많이 온다던데. 친구라도 사귀면 좋잖니? 결국 저는 그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2층 라운지.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훑어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1204호에 사는 윤석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최 측에서 나눠준 명찰을 가슴에 붙이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다과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커피 잔을 들고 시계만 쳐다봤죠.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면서요.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죠. 단정한 헤어스타일, 자연스러운 화장, 그리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표정. 안녕하세요. 저는 1608호에 사는 백수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모임은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취미를 이야기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백수연이 제 쪽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주최 측에서 짝을 지어 대화할 시간을 줬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있었죠. 그때 백수연이 제게 다가왔어요. 윤석진 씨,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창가 쪽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건넸죠. 의사 선생님이시라니 멋지네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격리요? 숫자 다루는 일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저한텐 잘 맞는 것 같아요. 조용히 혼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편안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윤석진 씨는 책 읽기를 좋아하신다고 했죠? 어떤 책 읽으세요? 주로 역사책이나 철학책을 봅니다. 요즘은 로마사에 빠져 있어요. 로마사요? 저도 역사 좋아해요. 특히 유럽 쪽 역사가 흥미롭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변엔 역사책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로마사부터 시작해서 와인 이야기, 여행 이야기까지. 윤석진 씨, 저랑 취향이 비슷하네요. 왠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백수연의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모임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땠니? 저는 무심한 척하며 대답했죠. 괜찮았어요. 하지만 속으론 백수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눈빛,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저도 좋아요.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설렜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수연이라는 사람이 제 삶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만남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 백수연과 함께한 시간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맞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고 퇴근 후엔 단지 내 산책로를 함께 걸었죠.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석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와인바가 있는데 가볼래요? 백수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와인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와인바요? 좋죠. 근데 제가 와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 석진 씨가 로마사 이야기하실 때 와인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눈이 반짝이시던데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났죠. 로마 시대 와인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말이에요. 백수연은 제 사소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이태원에 있는 작은 와인바에 갔어요. 조명이 어두운 실내, 조용히 흐르는 재즈 음악이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백수연은 메뉴를 보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레드 와인 좋아하시죠? 프랑스산 보르도 어때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는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백수연은 와인에 대해 제법 알고 있었죠. 이 와인은 타닌이 강해서 고기 요리랑 잘 어울려요. 석진 씨, 스테이크 시킬까요? 좋습니다. 수연 씨는 와인 공부를 따로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 마시면서 배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와인 한잔 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녀의 말투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혼자 계실 때가 많으셨나 봐요? 뭐 그렇죠.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백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엔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평일 저녁엔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죠. 놀라운 건 백수연의 운동 루틴이 저와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러닝머신 30분, 웨이트 트레이닝 30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좋아하는 운동 음악 취향까지 같았죠. 수연 씨, 우리 정말 닮은 것 같아요. 저는 러닝머신 위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수연도 옆에서 웃었죠. 그러게요. 신기하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석진 씨랑 저는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그 말이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반려자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석진아, 수연 씨랑 잘 되고 있니? 네, 아버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버지가 보기엔 딱 맞는 짝인 것 같은데.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석진아. 수연 씨 같은 사람 놓치면 안 돼. 이런 인연이면 하늘이 맺어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었죠.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뭘 더 알아가? 너희 둘 보면 이미 다 맞잖니. 빨리 결혼해. 부모님의 재촉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 씨, 우리 부모님이 언제 한번 뵙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백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석진 씨, 저는 좋은데요. 그런데 제 가족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될까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우리 둘이 행복하고 싶어요. 가족 얘기는 좀 복잡해서요.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조금 의아했어요. 가족 얘기가 왜 복잡할까? 혹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걸까? 며칠 후 우리는 명동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백수연은 쇼핑을 하다가 한 부티크 앞에서 멈췄어요. 석진 씨, 저 드레스 예쁘지 않아요? 쇼윈도에는 하얀 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였죠.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입어보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요. 백수연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눈빛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백수연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너무도 잘 맞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죠. 다음 주말 저는 한강공원에서 백수연을 만났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반지 상자를 꺼냈죠.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백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석진 씨.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백수연의 품 안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기쁨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일까? 석진 씨, 저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백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저도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잘했다, 석진아.
이제 양가 상견례를 해야지. 그때 백수연이 또 망설였습니다. 석진 씨, 제 쪽 가족은 아버지 혼자 계세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요? 그럼 아버님만 모시고 오시면 되죠. 네, 근데 아버지가 좀 까다로우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일정 조율할게요. 백수연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백수연이 보이는 망설임과 회피가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라는 걸요. 그 뒤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죠.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백수연의 아버지 장도연 회장을 만나는 날이었죠. 저는 긴장했어요. 예비 장인어른을 처음 뵙는 거니까요. 부모님도 정장을 차려입고 준비하셨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백수연이 예약했다고 했죠.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아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장도연입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엔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죠. 인상은 날카로웠어요. 사업가의 냄새가 물씬 났습니다. 백수연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분들이 석진 씨 부모님이세요.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석진입니다. 장도연 회장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악수는 강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요, 석진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우리 딸.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치곤 뭔가 어색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장 회장은 주로 제게 질문을 했어요. 석진 씨는 의사라고 들었는데 어느 병원에서 일하십니까? 강남 성모병원 내과입니다. 성모병원이면 괜찮은 곳이군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도 조금 놀란 표정이셨죠? 그건, 아버지, 그런 질문은 좀. 백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수연아. 내 딸을 맡길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장 회장은 계속 저를 품평하듯 쳐다봤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셨죠. 소주 한 병을 거의 혼자 비웠습니다. 술이 취하자 장 회장의 태도가 변했어요. 석진 씨, 우리 수연이 말이야. 세상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아이거든. 네, 회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긴 뭘 알아. 당신이 수연이에 대해 뭘 알아?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백수연이 황급히 나섰죠. 아버지, 술 많이 드셨어요. 그만하세요. 수연아, 넌 가만히 있어. 장 회장은 백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백수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스킨십치곤 너무 가까웠어요. 장 회장은 백수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내가 키웠어. 고생 많이 했지. 백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엔 불편함과 함께 뭔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게 정상적인 부녀 관계일까?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 회장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백수연이 그를 부축했죠. 아버지, 제가 차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기사가 대기하고 있어. 주차장에는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차에 타기 전 저를 돌아봤어요. 석진 씨,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합니다. 절대 아프게 하지 마세요. 네,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가 떠나고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석진아, 저 양반 좀 이상하지 않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딸한테 하는 태도가 좀, 뭐랄까, 집착 같은 게 느껴지더구나. 백수연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좀 그래요. 기분 나쁘셨죠? 아니에요, 수연 씨.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불편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장 회장의 행동, 백수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녀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석진아, 우리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근데 저 집안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수연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뭔가 석연치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백수연이 아버지 앞에서 보인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백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때문에 불편하셨죠? 다음엔 제가 더 잘할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와 백수연의 관계는 정말 부녀 관계가 맞을까? 그리고 왜 백수연은 아버지 얘기를 꺼리는 걸까? 며칠 동안 저는 그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자꾸 그날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장 회장이 백수연의 어깨를 끌어당기던 모습,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손길, 그리고 백수연이 보였던 불편한 표정들이었죠. 석진 씨, 요즘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백수연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병원 일이 좀 바빠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괜찮은지,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를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아버님과는 사이가 좋으세요? 네, 뭐. 아버지는 저한테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냥 좀 과보호하시는 편이죠. 백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제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걸 말입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엔 계속 장도연 회장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백수연은 평소처럼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죠. 석진 씨, 우리 결혼식 날짜 잡아야 하지 않아요? 백수연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부모님도 빨리 정하래요. 그럼 다음 달은 어때요? 예식장 알아볼까요? 좋아요. 같이 알아봐요. 우리는 주말마다 예식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백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행복해했어요. 저도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야간 당직을 섰어요.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들어와 정신없는 하루였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하이랜드 힐즈로 들어서는데 앞에 눈에 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었어요. 번호판도 기억에 남았죠. 장도연 회장의 차였습니다. 이 시간에 회장님이 왜 여기 계시지? 저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차는 아파트 입구가 아닌 후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갔죠. 차는 아파트 뒤편 조용한 도로에 멈췄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지켜봤어요. 엔진을 끄고 실내등도 껐죠. 어둠 속에서 장 회장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몇 분 후 차 문이 열렸어요. 운전석에서 장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는 젊은 여자가 내렸죠.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옷차림과 실루엣으로 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장 회장은 그 여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연인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뭐지? 저 여자는 누구지? 두 사람은 길게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이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여자도 장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명백히 애정 관계였습니다. 아니야. 설마.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에 탔어요. 그리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죠. 저는 시동을 걸고 다시 따라갔습니다. 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저도 뒤따라갔죠. 밤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차를 놓칠까봐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어요. 1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어요. 여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장 회장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포옹하고 볼에 키스까지 했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 사람이 백수연의 아버지라고? 저렇게 젊은 여자랑?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50대 남자가 20대 여자와 새벽에 만나 애정행각을 벌인다? 저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계속 그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석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같이 저녁 먹어요. 응, 괜찮아.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백수연이 물었죠. 석진 씨,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아니야. 어젯밤에 당직 서서 좀 피곤해. 그럼 오늘은 푹 쉬어요. 저녁은 내일 먹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수연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제 눈은 분명히 봤어요. 장도연 회장이 젊은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백수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약속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로 결혼할 순 없었죠. 며칠 후 저는 다시 야간 당직을 섰어요. 그리고 퇴근 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놀랍게도 장 회장의 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서 봤죠.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죠.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어요. 장도연 회장은 백수연의 아버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 적어도 정상적인 부녀 관계는 아니었죠. 그럼 백수연은?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수연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녀도 이 비밀에 연루되어 있다면? 다음 날 저는 백수연을 만났습니다. 수연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뭐요? 아버지 말인데. 혹시 재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백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그냥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재혼 안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다고 하셨어요. 백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장도연은 분명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백수연이 누구인지, 장도연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조사를 의뢰해야 할까? 백수연을 의심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었습니다. 확신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저는 인터넷을 뒤져 평판 좋은 사설조사사무소를 찾았어요. 강남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혹시 사람 신원조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날 휴진을 이용해 그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 안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가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라입니다.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윤석진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소라는 노트북을 켜며 물었어요.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제가 결혼 예정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원조사 말씀이시군요. 이름과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백수연과 장도연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김소라는 메모하면서 물었죠. 특별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장도연이라는 사람이 백수연의 진짜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김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비용은? 비용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조사하시면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 보장되나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백수연과 평소처럼 만났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의심이 들었죠. 이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석진 씨,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요. 백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병원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마저 이제는 의심스러웠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열흘째 되는 날 김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석진 씨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저는 당장 병원을 조퇴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엇을 알게 될지 두려웠죠. 김소라는 저를 보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김소라는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도연과 백수연은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법적인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둘은 약 5년 전부터 내연 관계였습니다. 내연 관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소라는 서류들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백수연은 5년 전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도연을 만났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백수연이 화려한 옷을 입고 술집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죠. 장도연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부인과는 별거 중이고요. 백수연과는 약 3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이랜드 힐즈 아파트도 장도연이 백수연 명의로 사준 거예요. 그럼 지금도? 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행한 결과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더군요. 주로 새벽 시간대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김소라는 계속 설명했죠. 그리고 최근 장도연이 만나는 다른 여자는 박미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유흥업소 출신이고요. 그럼 백수연은? 백수연은 장도연을 통해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유흥업소 경력을 숨기고 일반 회사원으로 이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주민 결혼 모임을 통해 김소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안쓰러웠어요. 새로운 신분과 안정을 얻으려고 한 거죠. 죄송합니다만 윤석진 씨는 타깃이었던 겁니다. 타깃.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럼 저랑의 만남도 사랑도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적어도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백수연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남성을 찾고 있었어요. 장도연도 이를 알고 도왔고요. 저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사진들, 계약서 사본들, 은행 거래 내역들이었어요.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백수연의 과거, 장도연과의 관계, 그리고 저를 향한 계획,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소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죠. 이게 뭡니까? 백수연이 이미 윤석진 씨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뭐라고요?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요. 인감도장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윤석진 씨,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고 문서 위조입니다. 김소라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 결혼하려던 사람이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얼마나 더 속일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소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마 끝까지 속이려 했을 겁니다. 목적은 안정된 결혼 생활과 재산이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들은 전부 헛것이었을까? 백수연의 미소, 따뜻한 말, 함께한 시간들이요. 모두 거짓이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수연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죠.
모든 게 거짓인데 무슨 얼굴로 그녀를 만날까요?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소라가 준 파일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백수연의 과거 사진들, 장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위조된 혼인신고서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백수연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석진 씨, 왜 전화 안 받았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가식으로 들렸어요. 미안해요. 바빴어요. 오늘 예식장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7시에 만나요. 수연 씨,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예식장 계약 미루면 날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백수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연 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데 그래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직접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하이랜드 힐즈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만나요. 30분 후에. 전화를 끊고 저는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백수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저를 보자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어요. 석진 씨,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앉아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백수연이 파일을 쳐다봤어요. 그게 뭐예요? 수연 씨에 대한 조사 보고서예요. 순간 백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사 보고서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어요. 당신과 장도연에 대해서요. 백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석진 씨, 그게 무슨... 장도연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죠?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백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5년째 내연 관계였다면서요? 유흥업소에서 만나서요. 석진 씨, 하이랜드 힐즈 아파트도 장도연이 사준 거고요. 당신은 그의 돈으로 신분을 세탁했어요. 그리고 입주민 결혼 모임을 통해 저를 타깃으로 삼았죠. 백수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진 씨, 들어봐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그녀 앞에 놓았어요. 백수연은 사진을 보며 흐느꼈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저는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꺼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어요? 인감도장까지 위조해서? 석진 씨, 그건 제가 아니에요. 장도연 씨가. 장도연이 했든 당신이 했든 상관없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백수연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석진 씨, 제발 들어봐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엔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에요. 진심이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에서 무슨 진심이 있겠어요? 저도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과거를 벗어나고 싶었다고요. 당신이라면 저를 받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백수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당신이 벗어나고 싶었던 건 과거가 아니라 가난이었겠죠. 안정된 신분과 돈이요.
그게 진짜 원했던 거 아니에요? 백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죠. 왜 저였어요? 왜 하필 저를 골랐죠? 당신이 착해 보였어요. 순진하고 믿어줄 것 같았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 착함과 순진함을 이용했다는 거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장도연은 뭐라고 하던가요? 도연 씨는 이젠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든요. 박미진이라는 여자요? 백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까지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들의 계획, 과거, 모든 것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 씨, 아니 백수연.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석진 씨,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저 정말 당신 사랑해요. 백수연이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냈어요. 사랑이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한 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였어요. 석진 씨, 백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죠.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변호사 친구였어요. 형, 나 윤석진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백수영과의 만남, 장도형과의 관계, 위조된 혼인신고서까지요. 변호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죠. 석진아, 이건 심각한 범죄야. 당장 고소해야 해. 고소요? 응. 사기와 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어. 그리고 혼인무효 소송도 진행해야 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형. 내일 사무실로 찾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이랜드 힐즈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죠. 완벽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 하지만 그 속엔 이런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제 인생을, 제 명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친구인 강민호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석진아, 이거 정말 심각해. 상대방이 치밀하게 준비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혼인무효 소송부터 진행하자. 그리고 사기와 문서 위조로 고소할 거야. 증거는 충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형은 위로하듯 제 어깨를 두드렸죠.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해. 내가 도와줄게.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소라에게 받은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사진, 거래 내역, 증인 진술서까지였습니다. 민호 형은 꼼꼼히 검토했죠. 석진아,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합의요? 전 합의할 생각 없어요. 끝까지 가야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 형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합의로 조용히 끝내는데, 형, 저는 이용당했어요. 제 순진함을 악용당했다고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며칠 후 백수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석진 씨,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왔죠. 석진 씨,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된 문자들이었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왔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대화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앞에서 백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달려왔어요. 석진 씨, 왜 여기 와 있어요? 만나주지 않으셔서. 저 정말 할 말이 있어요. 백수연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석진 씨, 제발이요. 저 진짜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기회요?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가졌어요. 저를 만날 때부터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요. 잘못된 건 알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백수연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거짓말하지 않을 선택도 있었잖아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할 선택도 있었고요. 그랬으면 당신이 저를 받아줬을 것 같아요?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저한테 선택권은 줬어야죠. 당신은 저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전부 혼자 결정하고 저를 속였죠. 백수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어요. 법원에 갔을 때 백수연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 옆엔 변호사가 있었죠.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백수연은 저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죠. 양측 모두 진정서를 제출하셨는데 합의 의사는 없으신가요? 백수연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합의를 원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고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원고 측은 어떠신가요? 민호 형이 대답했어요. 원고는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 측, 원고의 입장이 확고한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백수연 측 변호사가 백수연과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위자료를 5천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민호 형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석진 씨,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백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진실이 문제예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명확히 하고 싶어요. 석진 씨, 그리고 솔직히 말해요. 당신 지금도 반성 안 하고 있죠? 그저 조용히 넘어가고 싶을 뿐이잖아요. 백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민호 형이 말했죠. 석진아, 재판 가면 시간 오래 걸려. 그리고 과정도 힘들고. 괜찮아요, 형. 전 끝까지 갈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진, 장도연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장도연은 화난 표정으로 다가왔죠. 당신 때문에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회장님이 그럴 말씀은 아니시죠. 백수연을 이용한 건 회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용? 5년째 내연 관계 유지하시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여자 만났다고 백수연 버리신 거 아니에요? 장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내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회장님도 백수연을 진심으로 대한 적 없잖아요. 둘 다 서로를 이용했을 뿐이죠. 장도연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그 여자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 이제 끝이야.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 장도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백수연도 장도연에게 버림받은 거였어요. 이용당하다 버려진 거죠. 조금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몇 차례 기일을 거치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졌어요. 백수연의 과거, 장도연과의 관계, 위조된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됐죠. 마지막 변론 기일에 백수연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백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저는 윤석진 씨를 속였습니다. 제 과거를 숨겼고 거짓 신분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혼인신고도 무단으로 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저는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과거를 벗어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윤석진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무효 판결과 함께 백수연에게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저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병원 일은 계속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석진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백수연과의 추억들이 떠올랐죠. 함께 웃던 순간들, 손을 잡고 걷던 산책로, 처음 프로포즈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하이랜드 힐즈 커뮤니티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수연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그 장소였죠.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석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백수연이었어요. 저는 놀라 일어섰죠. 왜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도망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백수연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하지 못했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수연도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거리가 있었죠. 석진 씨, 저 이제 이사 가요. 이사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도연 씨도 연락 끊었고 아파트도 처분하래요. 그래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수연은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어요. 석진 씨한테 사과하려고 왔어요. 진심으로요. 사과는 법정에서 이미 들었어요. 법정에서 한 말은 형식적이었어요. 지금 하는 말은 진심이에요. 석진 씨,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백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석진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됐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만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알아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거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백수연은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제가 프로포즈할 때 줬던 반지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지 않았어요. 가져가세요. 석진 씨, 전 필요 없어요. 그냥 버리든지 팔든지 하세요. 백수연은 상자를 벤치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석진 씨,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사 갈게요. 이사? 갑자기 왜?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이랜드 힐즈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병원도 옮겼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하이랜드 힐즈를 둘러봤습니다. 처음 백수연을 만났던 커뮤니티 센터, 함께 걷던 산책로, 손잡고 와인을 마시던 카페였어요. 모든 곳이 추억으로 남아 있었죠. 차를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며 백미러로 하이랜드 힐즈를 봤습니다. 화려한 외관, 완벽해 보이는 건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엔 이런 어두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원룸이었어요. 짐을 풀며 저는 생각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거짓으로 지은 성은 결국 무너진다. 백수연과의 시간을 통해 이걸 배웠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지나며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새 병원에서 일하며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어요.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죠. 저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이랜드 힐즈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겁니다.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모습으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상처를 통해 성장했고 고통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진실된 사랑을 향해요. 저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